엄청 옛날에 쓰여진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가요. 엄청 옛날에 쓰여진 고대 가요. 향찰로 표기된 향가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가 향찰로 표기된 향가 밑에다가 씁시다. 신라. 신라 시대 이전까지의 노래를 고대 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역이 됩니다. 구전되다가 이 말이 중요해요. 한자나 이도 한글로 기록되며 변형될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밑줄 집단적 서사 작품에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서정가요가 발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어. 어떤 노래? 처음에는 다 같이 부를 노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노래 이렇게 넘어갈 거래. 그래서 집단적 서사무가 다 같이 부르는 노래에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가요. 나만의 노래로 바뀌었을 겁니다. 주요 작품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됐고요. 일단 옆에 1번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이 되는 노래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 혹은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제목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구지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목만 알아듣고 다음 향가 별표 교과서를 쭉 훑어봤는데 시험 예상되는 범위에 향가 신라시대의 노래가 들어가 있다? 100% 시험 범위. 향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두 글자로 줄여서 쓸게요. 차자 표기 네 글자네. 한자를 차용해서 빌려서 표기합니다. 우리말 어순대로 적습니다. 신라의 노래예요. 승려, 화랑 등 귀족계층이 주로 작가계층, 4구체, 8구체, 19체로 넘어갑니다. 라는 것들 됐어. 밑에 나와 있는 주요 작품 제목만 보시면 될 거고요. 옆에 2번, 3번 문제 같이 풀게요. 2번 황조가는 작가와 연대가 뚜렷하며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단계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읽고서도 풀지 못하는 거라서 그냥 같이 푸는 건데 뭐 이렇게 제목만 봐서 알 수가 없어. 마치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이렇게 보면서 포스터만 보면서 아 작가가 누구고 내용은 뭐지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당장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옆에 3번 향가는 산회가라도 하고요. 향찰로 표기한 신라의 노래 민요가 정착된 4구체가 초기적인 작품. 현존하는 작품으로서는 여성이 가장 많다. 아니에요. 작가로서는 여성 지우고 승려, 화랑. 그 다음 가장 오래된 거는 서동요다. 여기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고려가요도 중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 중요도나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향가의 쇠퇴 후 고려의 평민층, 민요적 시가로 고려, 소교, 여요, 장가라고 부릅니다.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문자가 기록이 됐는데 연대, 작가 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에다가 쓸까요?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문자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궁궐내에서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려가요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대부분의 문화는 상층의 문화가 하층으로 내려오거든. 근데 고려가요는 거꾸로야. 하층의 문화가 상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32조 3음보 밑줄, 분절체 밑줄, 후렴구 밑줄. 무슨 말이냐? 332조 글자가 3개, 3개, 2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이렇게 끊겨서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3음보. 분절체는요.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각 절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있다. 그렇게 확인.
평민들이 불렀던 겁니다. 됐고요. 옆에 4번 바로 요게 고려가요예요. 옆에다가 쓸게요. 제목 요게 글의 종류가 고려가요. 글의 종류, 글의 제목은 가시리. 뜻은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뜻이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뜻이 없어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 바로 얘가 후렴구. 뜻이 없어요.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냥 요 정도만 확인할게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전체적으로 332조의 삼음보 맞고요. 나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이별의 정한 맞고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었다. 고려가요. 맞고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맞고 5번 틀린 얘기. 자 여기 보세요. 후렴구 제가 해석해드렸나? 해석해드리지 않았지. 왜 그랬을까?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아니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까? 경기체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면은 조금 외우는데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조금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한시는 중요도로 따지면 한 별표 반 개 정도, 별 작게 하나. 배울 수 있을 만한 한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시,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 원래는 중국이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입되며 한문을 사용하는 상류 계층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5번은 그냥 다 말려드릴게요. 별곡체는 고려가요가 아니라 여기 경기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X. 정지상의 송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다?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오래된 한시는 저기 을지문덕 아저씨가 써놓은 여수장 우중문시 이렇게 고구려 수나라 전쟁할 때 그때 써놓은 시예요. 읽는 순간 열받을 것 같은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이 자식이 나 놀리고 있나? 그런 느낌. 다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악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2학기 때는 중요하지만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장이라는 것 자체가 궁중의 행사에서의 쓰인 거기 때문에 즐기는 계층 자체가 적어. 그래서 문학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나 이 작품만큼은 중요하다.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악장이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용비어천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त्यो코 여름 하나니 이런 것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많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얘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5, 6년 됐나? 옛날에 막 육룡이 나르샤 이런 뭐지? 드라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었었겠구나. 못 보지. 언해라는 거는요. 우리말로 해석했습니다. 해석함. 무엇을? 한시를 한문으로 쓰여진 시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패스. 그 다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고전시가 하면 역시 시조와 가사지. 시조 별표, 가사 별표. 일단 시조 먼저 확인할게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엽에 완성된 정형시. 정형시라는 말은 뭐예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다. 도대체 어떻게 형태가 정해져 있냐? 이제 밑줄.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 4, 4조의 음수율. 사음보.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 아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여져 있고 첫 번째 줄의 이름이 초장, 둘째 줄 이름이 중장, 마지막 줄 이름이 종장. 그리고 글자 수가 3개, 4개, 3개, 4개 혹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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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마지막 줄은 보통 3, 5, 4, 3 이런데 꼭 글자 수를 맞추는 건 아니다. 초장, 중장, 종장. 장이 몇 개? 3개. 그리고 요렇게 끊어 놓으면 요거를 요만큼을 하나의 9라고 그래요. 9. 그러면 9는 몇 개? 6개. 글자 수를 대충 따지면 45자 내외. 한 줄을 3, 4, 3, 4, 3, 4쪽. 4, 4, 4, 4, 4, 4쪽. 음수율. 글자 수로 음을 사용해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음수율.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어요? 3, 4, 3, 4. 그래서 사음보 하시면 됩니다.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까지 향유계층 다양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현대시조로 계승이 되고 있고요. 종류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험으로 따지자면 이 중에 어디가 있냐? 사설시조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평시조가 여러 개 모여있는 연시조가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시조 하나만 단독 지문으로 안 나와. 교과서에도 시조 하나만 가지고 한 단원이 구성이 안 돼. 어떤 교과서든 시조 세수, 내수를 묶어서 그냥 소단원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시조 하나만 가지고는 단독 지문이 안 나. 근데 연시조는 단독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최근 출제 포인트는 연시조에 맞춰져 있다. 잠깐, 우리 옆에 문제 안 풀고 가고 있지? 우리 40쪽의 문제 다 풀었었나? 아, 했고.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와 볼게요. 조선 초기에 발생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악장은 궁중의 의식이나 종묘의 제약, 제사 지낼 때 쓰던 송축가다. 용비어천가, 우리 옆에다가 씁시다. 바로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악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15세기 옛날말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조선 멋져요. 영웅서사시다. 괜찮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땡.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이 된 거는 누구야? 앞에 있었던 고려가요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조선시대의 권신, 신하들, 양반들, 지배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했다. 조선 초기에 발생했으나 꾸준히 계속 창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제외해 놓고는. 밑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별표. 문제 자체가 3장 6구 45자 사음보입니다. 19채 향가와 민요의 영향을 받고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영조 때 가객 이세춘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이세춘은 원래 시절가조라고 했고 그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시조는 평시조와 달리 어느 한 구절이 그리워진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어시조 만날 일이 없어요. 사설시조는 만나도 이렇게. 근데 말은 맞는 말이야. 발생 초기 왕과 귀족층에 의해 향유되었으나 그렇죠.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만 아니야. 서민층에서도 창작되었다. 그러니까 향유 계층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건 5번.
가사 민요 조금만 더 읽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가사.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알려진 형태로 어쩌고 저쩌고 밑줄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형식은 운문이고 내용은 산문이에요. 자, 여기 읽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3, 4조, 4, 4조 연속체 4음보 마지막 행은 대체로 3, 5, 4, 3과 일치합니다. 어머, 뭐랑 너무 비슷해. 시조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닌데 가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시조를 제한 없이, 한없이 늘려 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가사야. 가사야. 조선 전기에는 어쩌고 후기에는 어쩌고 됐어. 민요, 일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 민중들 사이에 소박한 노래, 작사가 작곡가가 따로 없고 진솔하고 소박한 정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성,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서정성, 서민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서민성 등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10번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문제를 내놓냐. 가사문학의 효시로, 효시는 최초라는 뜻이에요. 최초.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전쟁할 때 활을 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활을 매겨놓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 다들 화살 발사! 이게 아니라 화살 하나를 쏘는데 그 화살 하나는 날아가면서 되게 소리를 낸대. 매 날아가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 활 쏘면 돼. 효시, 처음으로 쏘는 활. 그래서 효시, 최초라는 뜻이에요.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에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강호가도는 강호, 자연에서 도를 즐기는, 자연에서 유유자적 노는 노래. 됐어. 그냥 상춘곡이라는 제목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정극인이라는 아저씨가 쓴 건데 됐어. 11번 가사의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의 율격과 일치하면 옆에다가 쓸까요? 3, 5, 4, 3. 맨 마지막 줄이 3, 5, 4, 3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 가사라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민요는 2음보, 3음보, 4음보로 3음보가 아니야. 의외로 우리가 아리랑 때문에 3음보라고 하는데 4음보가 더 많아. 이렇게. 그 2음보짜리 민요를 됐어. 2음보는 X 해놓고 4음보가 제일 많을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수고하셨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